네,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파트에요. 경비원이 줄어든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른바 최저임금을 쫙 인상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장하성 실장의 아파트의 경비원은 줄어든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그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장이 송파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그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많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주민들에게 이제 투표를 붙이겠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소개된 건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는 경비 비용의 절감. 그래서 내용은 경비원이 지금 한 116명 정도 있는데 여기서 45%를 감축해서 52명을 감축해서 64명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116명으로 운영되던 경비원 수를 50% 가까이 줄여서 52명이나 줄여서 64명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붙은 겁니다. 이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으로 주민에게 투표를 붙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안내문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들 분들 숫자가 52명 줄어드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김근식 교수님, 결국에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원분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장 실장은 또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금방 화면에 나왔던 영세업자,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 정부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저 직종에 포함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아파트 경비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용역업체든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이게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전체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한도 내에서만 경비원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근데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올리게 되니까 그 비용 내에서 그러면 결국은 경비원들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굉장히 확신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상치 않은 직격탄이 오히려 보호해야 될 영세업자나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들한테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답이 그러면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께서도 예. 믿고 확신하신다면 가장 먼저 자기가 사시는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이 그럼 최저임금 때문에 왜 이런 후폭풍이나 부작용이 생겼고 후유증이 생겼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고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성실하게 대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은 진짜 지금 와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더 코스트가 크고요. 예.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더욱더 고용자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그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상황을 좀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장하성 실장의 아파트 경비원분들, 저게 이제 결정이 되면 52명이 감축이 되는데 아무래도 경비원분들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달려갔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가서 경비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실까요? 하나하나로 세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역시 일자리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거죠. 다 200만 원도 안 되지만 사명감이 있게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좀 막막하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어쨌든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이 경제 투톱 간의 불협화음,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최근에 이런 논란을 바라보는 정부의 진간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먼저 경제 투톱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경제투톱의 엇박자, 불협화음. 이런 기사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정대 부국장. 동아일보도 여러 차례 기사를 썼습니다. 채널A를 비롯해서. 이런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말씀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불협화음으로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잘못된 거예요. 라는 뉘앙스로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맞는 설명이라고 보세요? 답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청와대의 대변이니까 뭐 이제 언론의 그런 갈등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축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직을 걸고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청와대 자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지금 경제투톱, 경제부총리하고 그다음에 경제수석이 이게 약간의 서로 지금 정책실장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구나 하는 걸 대통령도 얘기했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 말 자체가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예. 자, 이런 청와대의 설명과 관련해서 제1야당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잠깐 듣고 오시죠. 김의겸 대변인은 패널들 이야기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조차 구분이 안 된다니 혹시라도 한가할 때 정책 토론회 하더라도 사회는 맡아보지 말길 바랍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최근에 고용 지표가 거의 최악이다, 이건 낙제점이다, 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가 뭔가 얘기한 게 좀 논란이 되고 있나 보죠? 김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고용 참사의 원인이 MB정부에서 했던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는데요.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한 10년 동안에 성장 잠재력이 아주 매우 낮아져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네네. 20한 6, 7조 정도를 쏟아부었거든요. 그 돈을 아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 당시에 돌렸으면은 지금쯤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네, 어떠세요, 김 교수님? 과거 정권을 이렇게 탓하고 있는데 원인을 너무 먼 데서 찾은 거 아닐까요? 먼 데서 찾을 뿐만 아니라 좀 딴 데서 찾고 있는 딴 데서 거죠. 찾고 있죠. 지금 이해찬 지금 후보 말씀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에 22조, 24조 썼다. 그러면 4대강 썼던 것을 그럼 4대강 안 쓴 데 잘 쓰면 되는 건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은 4대강에 썼던 이상의 50조 이상의 돈을 지금 고용 안정기금으로 썼는데 전혀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비판하는 것까지 맞다고 봅니다. 저도 4대강 사업 그 기간에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성장 잠재를 키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진단까지 맞으면 그 진단에 합당한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금이라도 그러면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짜야지 일자리의 단기적인 성장에 급급해서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가 이제 강의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멀리 찾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딴 데서 이유를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지금 못말하는 것은 최저임금 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른바 소득도 성장이라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 경제 상황에는 맞지 않으니까 하루빨리 수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게 뭐 과거에 4대강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다른 일자리 또 다른 경제 성장, 다른 경제 정책을 훨씬 더 종합적으로 처방을 내놓는 게 필요하지 지금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목매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다른 데서 오히려 숭늉을 우물가에서 찾는 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 지금까지 어떤 현실이나 민심, 제대로 된 민심을 파악하지 않고 남 탓하기에 바빴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그중에 압권은 날씨 탓 아니었을까요? 목소리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비가 와도 일자리 걱정이 있다고 해요. 이 강수량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5월 달에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기억납니다. 계속 내렸고 네네. 그때 뭐 천둥 번개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야외나 실외에서 하는 작업들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상당 부분 5월달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참 이 단기적 지표에 이 강수량도 영향을 준다. 비정관님 비 많이 오면 좀 걱정되시겠어요? 비가 오면은 좀 고용에는 마이너스고요. 네. 날씨가 좋으면 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네. 참 하늘의 사정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네, 날씨 때문에 경제가 안 좋습니다. 라는 말은 아마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영업에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김민지 기자, 이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이들 힘들어도 이렇게 어떻게 힘들 수 있을까요? 예. 네. 불황이 겹치다 보니까요, 많이 힘든 모양인데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요, 처치 곤란입니다. 뭐가 처치 곤란이냐면요, 식당 같은 것을 하다가 이제 문을 닫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는 영업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사용하던 어떤 그 용품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놓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들이요, 식당에서 사용하던 그릇들 중고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 쌓여 있고요. 거기서 쓰던 각종 주방 기구들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중고업체 용품 그 업체 대표들은요, 이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만 있지 사실은 이것도 다시 가져가서 식당을 여는 사람들이 이것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식당을 새로 여는 사람들은 또 없기 때문에 다들 여기다 가져만 놓지 이것들이 또 나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시죠. 중고로 이제 의뢰 들어오는 제품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전부 다 100% 수용을 못하고 뭐 영업을 시작을 해서 그걸 가게 하나를 살려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경기도 힘들고 사람들의 이제 주머니 속도 빈곤하고 하다 보니까 나가는 물건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네. 중고용품 업체의 창고를 가득 메운 중고용품들 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얼만큼 좀 그럼 늘어나고 있냐,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지 좀 짚어봤는데 2014년엔 82만 명.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이 쭉쭉 늘어나다가 2018년에 추정되기로는 이 상태로 가면 10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폐업률이 올해 그러니까 10분 정도가 자영업을 하시면 한 9분 정도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폐업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뭔가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진단이 나왔을까요? 저 요즘 가끔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IMF 때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지금 경제 지표가 쇼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답답하긴 답답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듣고 오시죠.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저 말이 가장 인상 깊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세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글쎄요. 자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자,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을 걸라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자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요.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 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고 또 절대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물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글쎄 청와대에서는 부장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 그러니까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의견 차이는 있으나 목적지는 같다고 본다.
저게 짧은 문장이지만요. 나름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차는 있다는 거는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걸 청와대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현재의 경제 상황, 결과에 대한, 특히 일자리 참사에 대한 양자의 서로 분석은 약간 다른데 결국 궁극적으로 목적지는 같다. 이 얘기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그리고 주 52시간 그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방향은 맞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 때 네.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장기적으로는 없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생략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1시간당 10,000원까지 이제 내년을 거쳐서 그 다음에까지 간다고 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약 1인당 GDP가 약 6만 달러 되잖아요. 우리가 3만 달러에 좀 못 미치고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 1인당 GDP가 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반드시 2 이상 줘야 된다고 하는 시간당 임금이 7.25달러예요. 아하. 그러니까 8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주마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주고 있는 것이 한 10달러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0,000원이라는 게 10달러 약간 안 되는 거 9달러 예, 정도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인당 GDP는 2분의 1인데 거기 가깝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실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만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가야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이렇게 2년 사이에 29.1% 이렇게 급속도로 올리게 되면은 한 개 업종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를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은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청와대에 들어섰을 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만의 독선에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 과거에 잘했던 정부, 못했던 정부 다 모든 언론사, 기자들, 전문가들이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어서 5년 동안은 내가 이 정책을 내놓겠다. 정말 본인은 심사숙고 끝에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인상, 10,000원 인상 이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그 시기가 너무 빠르고 속도가 너무 빠르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자기의 입장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러면 이것을 시행했을 때 가져올 부작용과 파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들을 수습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 예. 이렇게 한 발 물러서면 되는 건데 지금 청와대 입장 아직까지는 아직은 오른데 국민들 좀 기다려 주시면 된다. 이렇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임기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예. 주위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좀 문제를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좋은 진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